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오늘부터 비파사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마타 40가지 주제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알아봤고, 이제 물질, 4대 분석하는 방법, 또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 정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연기 수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한 겁니까?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 자, 오늘 위파사나를 하려고 하는데 위파사나 대상이 뭡니까? 사성제 중에서 본다면 고성제와 집성제입니다. 고성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과의 정신물질, 집성제는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 이것을 알아보는 연기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첫 번째 방법,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하신 5번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성제 중에서는 그래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고,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성제 마지막 도성제가 우리가 8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멸성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네 번째 도성제, 다른 말로 8정도를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 삼매의 선정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남은 것이 뭡니까? 1번, 2번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남았죠. 이제 오늘부터 이 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른 견해는 뭡니까?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 다른 말로 고성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고성제 집성제를 제에 대한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를 무상고 무아로 아는 것. 바른 사유는 사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자, 너무 막연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성제와 8정도의 구성을 알아놓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위파사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연기를 알아봤는데, 연기 수행을 끝내고 여러 가지 개별 담마 법에 대해서 그 법들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들을
식별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견청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서류 자료로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파사나는 뭡니까? 문자적인 뜻은 뭡니까? 자, 빨리로 위라고 했을 때 이제 분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파사나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를 꿰뚫어 본다, 통찰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꿰뚫어 보는가? 그냥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옆에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자, 몸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봤을 때는 애착이 생기죠. 그래서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애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몸을 분리해서 꿰뚫어 보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을 30 이상 또는 40 이상, 그럼 32부분, 42부분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 몸털,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보면은 그 하나를 잡고 우리가 이 나의 전체 몸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마차를 다 분해해서 바퀴를 잡고 마차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애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다시 내 머리에 심는 사람 없죠. 그거 지저분하다고 썰어서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우리가 4대 수행을 해서 몸을 4대 요소로 식별을 하고, 그러니까 4대 요소 지수 화풍입니다. 거기에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응집성, 유동성, 뜨거움, 차가움, 미임, 지탱함, 이런 12가지 특성이 있는데, 몸에서 이 12가지를 관하면 몸이 회색빛으로 됐다가 흰색빛으로 됐다가 반투명으로 됩니다. 더 꿰뚫어 보면 이것이 깨어지죠. 깔라바를 분석하면 그 작은 빛 알갱이에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죠. 자, 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주 분리해서 밀입자 또 궁극적인 물질로 보였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거기에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전신, 동물, 집, 자동차 없고 그냥 궁극적인 물질만 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가라는 것. 예를 들자면 물질을 대상으로 비파사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비파사나라고 했을 때 분리해서 본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전과 주석서, 복주석서에서 비파사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파사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무아상경 등과 같은 경에서 5 취착의 무더기가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5취착의 무더기가 과거, 현재, 미래, 내부, 외부, 거친, 미세한, 열등한, 수승한, 가까운, 먼, 이렇게 11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설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내 몸, 내 마음만, 정신만 애착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존재, 나의 가족들도 애착을 합니다. 여기서 내부는 나를 말하고 외부는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생만 애착을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전생을 봤다고 칩시다. 아, 전생에 한때 내가 뭐 왕이었다, 뭐 부자였다, 뭐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거지였다. 거지였더라도 자신의 삶을 애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를 누가 본 사람이 있다. 미래에 내가 이번 생에 죽어서는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미래의 삶 또한 애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봐서 그것을 무상고 무하로 보기 위해서 애착을 없애도록 하신 것이고, 내부는 자신이고 외부는 다른 존재. 여기 이제 거친, 미세한, 열등한, 수승한, 가까운, 먼 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성물질. 감성물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5 반투명 물질. 우리 여기 법문에 일요법회, 토요법회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이라도 다 들어가셨을 텐데, 그동안 안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감성물질은 우리 눈에는 시각 대상을 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귀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물질. 그 귀에만 있죠. 이것은 또 이것은 눈에만 있고, 이것을 이제 감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반투명, 우리가 4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투명도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흐린 것도 아니고 얼음장 비슷하게 반투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투명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니까 코에는 코 감성이 있겠죠. 혀 감성, 몸 감성. 이런 물질과 7 대상 물질, 7 대상 물질은 색성향, 미, 촉, 색성향, 미에다가 이제 촉은 지대, 화대, 풍대, 물의 요소를 제외한 3가지가 되어서 7 거친 물질. 이러한 물질을 거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칠다고 할 때 이러한 물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물질이 28가지가 있죠. 네, 28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가 이제 구체적인 물질이고, 나머지가 이 12가지가 거친 물질이고, 나머지 이제 물, 영양소, 생명기능, 남성 물질, 여성 물질, 심장, 공간요소, 몸암시, 말암시,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생성, 상속, 쇠퇴, 무상. 이러한 물질은 통찰로 쉽게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합니다. 정신에서 불순한 느낌, 지각, 상카라식은 수행자의 통찰로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거칠다고 합니다. 선한 느낌, 지각, 상카라식은 식과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은, 이런 것들은 통찰로 쉽게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합니다. 불순한 결과의 물질은 열등하다. 선한 결과의 물질은 수승하다. 거친 정신은 열등하다. 미세한 정신은 수승하다. 미세한 물질은 수행자의 통찰로 쉽게 식별되지 않고 통찰에서 멀다. 거친 물질은 수행자의 통찰로 쉽게 식별되고 통찰에서 가깝다. 불순한 느낌, 지각, 상카라, 식음, 무기라고 하는 과보와 작용만 하는 느낌, 지각, 상카라식과 멀고,
또한 선한 느낌 지각 상카라 식과도 멀다. 마찬가지로 선한 무기인 느낌 지각 상카라 식은 불선한 느낌 지각 상카라 식과 멀다. 불선한 느낌 지각 상카라 식은 불선한 느낌 지각 상카라 식과 가깝다. 선하고 무기인 느낌 지각 상카라 식은 선하고 무기인 느낌 지각 상카라 식과 가깝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안과 밖, 거칠고 미세하고 수승하고 열등하고 가깝고 멀고 부처님께서 11가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 식별하고 정신 식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파사나는 이제 크게 5무더기 방법, 12가지 감각장소 방법, 18요소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비파사나를 가르쳤었는데 1. 물질에 둔한 자, 2. 정신에 둔한 자, 3. 정신물질 모두에 둔한 자. 자, 그 다음으로는 1. 예리한 기능을 지닌 자, 2. 예리하지도 둔하지도 않은 중간 기능을 지닌 자, 3. 둔한 기능을 지닌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을 좋아하는 자, 간단하지도 상세하지도 않은 중간 방법을 좋아하는 자, 상세한 방법을 좋아하는 자. 자, 부처님께서는 다음 사람들에게 5무더기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정신법에 둔한 사람, 예리한 기능을 지닌 자, 간단한 방법을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에게 12가지 감각, 장소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물질법에 둔한 자, 중간 기능을 지닌 자, 중간 방법을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에게 18가지 요소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1. 정신물질 모두에 둔한 자, 2. 둔한 기능을 지닌 자, 3. 상세한 방법을 좋아하는 자.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지만 요즘 세대에 이렇게 설할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지혜제일인 사리푸타 존자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건기에 맞게 설하셨지만 요즘은 그렇게 설할 수 있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합니다. 우리 파욱 수행체에서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행을 합니다. 자, 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정신물질 분석하는 지혜와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를 반드시 수행했어야 합니다. 즉, 정신물질을 이미 식별했다. 정신물질의 원인을 이미 식별했다. 자, 비파사나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자, 실제 비파사나라 하면 궁극적 정신물질을 대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그런데 이제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4대 요소 수행부터 우리는 비파사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첫 번째 지혜가 뭐죠? 정신물질을 식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4대를 먼저 식별해야 우리가 물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을 식별한 다음에 정신을 식별을 합니다. 자,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4대 수행부터 비파사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신물질을 식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연기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것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본다. 궁극적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본다. 이렇게 됐다면 벌써 정신물질은 이미 식별을 했고 연기를 식별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비파사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통찰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쉬운 정신물질의 3특상에 비파사나 명상하는 분명한 이해의 과제에 힘써야 한다. 주석가는 분명한 정신물질에 대해서 비파사나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통찰에 분명하지 않은 정신물질도 전체적 방법의 견지에서 분명하게 해서 남아있는 정신물질 원인 결과도 남김없이 비파사나 명상을 해야 합니다. 자, 주석서의 위 가르침은 다음 5가지 파악을 이미 성공적으로 식별한 수행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물질 식별 2. 정신 식별 3. 정신물질 식별 4. 현재 정신물질의 원인 5. 과거와 미래의 정신물질을 이미 성공적으로 식별한 사람에 한해서 어떻습니까? 통찰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개념과 궁극적 실제를 구별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쉬운 것만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는 것만 식별하는 수행자와 다음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방금 수행처에 도착한 수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물질을 궁극적 실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궁극적 실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정신물질을 궁극적 실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현재 정신물질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정신물질의 원인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파사나 16단계가 있는데 일단 제목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 정신물질 정의 또는 한정, 식별의 지혜 2.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3. 이해의 지혜 분명한 이해의 지혜 4.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 5. 무너짐의 지혜 6. 공포의 지혜 7. 위험의 지혜 8. 역겨움의 지혜 9. 해탈을 염원하는 지혜 10. 숙고의 지혜 11.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 12. 수순의 지혜 13. 종성의 지혜 14. 도의 지혜 15. 과의 지혜 16. 반조의 지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신물질 식별하는 거 우리 했다고 했죠? 이해됐습니까?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했다고 했죠? 정신물질 식별하는 것은 우리가 4대 식별하면서 물질을 식별했고 그 다음에 정신을 식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연기 식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2개는 이미 했죠? 이미 했습니다. 자, 모르겠거든 우리 성원 카페에 지난 본문까지 한 거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음성 파일을 들어도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문서 파일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수행의 그 체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읽어보고 이 본문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오신 분들은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됐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3번 분명한 이해의 지혜가 되겠죠. 자, 분명한 이해의 지혜는 삼마사나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범주로서 형성들을 이해하는 이 지혜입니다. 서로 다른 범주에 따라서 상카라들을 무상고 모아세의 특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자,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정신물질. 예. 크게 보면 그냥 정신물질입니다. 여기서 뭐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 이것도 내나 따지고 보면 정신물질이죠. 그게 두 범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예, 다섯 취착의 무더기 오원이라고 우리가 다 들어보셨죠? 색은 뭡니까?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상카라, 식은 이제 마음인데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신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2토대를 12가지 범주로, 연기의 12요소 12가지 범주, 그 다음에 18요소를 18범주.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을 분명한 이해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섯 범죄의 경우 부처님께서 무아상경에서 바른 견해로 오온,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식을 세 가지 방식으로 식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하셨습니다. 자,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밝고 찬란한 빛이 함께 있는 사성정을 재확립합니다. 만일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로서 4대 요소 명상만 했다면 그 빛이 밝고 강할 때까지 집중력을 재확립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물질을 첫 범주로 택합니다. 즉, 각 역섯 감각의 구체적 물질을 취하여 그것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고 무상으로 압니다. 이것을 내부로 외부로 궤도로 반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을 대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나파나로 사선정을 한 사람은 아나파나 사선정에 먼저 들어갑니다. 아니면 다른 가시나로 선정에 들었다면 그 선정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또 이런 선정을 닦지 않았다면 4대 수행부터 했다면 4대 수행으로 근저삼매까지 재확립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에서 나와서 우리가 몸을 구분할 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6문으로 구별을 하죠. 네, 눈. 그러니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아나파나 사선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수행자는 아나파나 사선정에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자, 몸을 이제 4대 분석을 합니다. 지수화풍, 아까 이야기한 지수화풍의 12가지 특성.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뜨거움, 차가움, 미임, 지탱함. 이렇게 12가지 4대의 특성을 관해서 몸이 이제 회색빛, 흰색빛, 이렇게 또 반투명으로 바뀌고, 또 그것을 꿰뚫어 봐서 깨어지고 깔라파로 돼서 지금 이제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제 9번, 10번까지 있는데 그 깔라파 안에 저런 물질이 최소 8번까지는 최소 공통으로 있고 9번까지 있는 거 있고 10번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깔라파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눈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 8번까지, 9번까지 공통으로 있고, 눈 감성이 있겠죠. 귀는 9번까지 공통으로 있고, 눈 감성 되고, 귀 감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문에서 저런 물질들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혀에서, 몸에서. 또 심장에는 9번까지 있고 심장 물질이 있겠죠. 또 여성에게는 몸 전체에서 여성 물질이 있어요. 남성에게는 남성 물질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 42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관 할 때 우리 의료본문 맨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이것 역시 머리카락도 집중력을 가지고 4대 분석을 하게 되면 저렇게 깔라바로 보이고 그 깔라바 하나에 저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감광문에서 많게는 54개, 적게는 44개. 눈에는 눈 시범소 물질이 있습니다. 자, 눈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눈 시범소 10개죠. 또 눈은 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몸 시범소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여성 시범소, 남성 시범소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이 또 눈에도 있습니다.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 이렇게 해서 총 54개란 말이 이 말이고, 자,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하고 이제 바꾸면 되겠죠. 코, 혀. 근데 몸 시원소는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몸 시원소를 빼면은 4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각 감광문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을 이런 걸 이렇게 보고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본성을 통찰로 식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삼아 무상으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부와 외부로 교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명상합니다. 그와 같이 외부로 명상할 때 가까운 곳에서 점차로 멀리 무한한 우주까지 명상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4대 식별을, 몸에서 4대 식별을 하면 몸이 회색 빛으로 됐다가 흰색 빛으로 됐다가 반투명으로 됐다가 그 반투명의 빛을 더 깨뜨려 보면 깔라바로 쪼개지는데 깔라바는 저기 최소 8번까지 많게는 9번, 10번까지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을 분석하는 순간 이런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상. 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 무상고 무아로 관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무상 이렇게 관하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만, 자, 이렇게 이제 내부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외부로 할 때는 범위를 점점 넓혀서 이제 자신의 옷도 4대 분석하면 저는 깔라바로 보이겠죠. 여기에는 이제 정신은 없고 물질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뭐 책상,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동물들, 이 절 안에, 그 다음에 이쪽 뭐 구, 뭐 아니면 면, 그 다음에 도시, 도, 이렇게 한나라, 대륙, 지구, 이런 식으로 태양계, 무한한 우주까지 물질을 식별해서 이제 그런 궁극적 물질을 보고 무상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해 압박받는 본성을 통찰로 식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삼아서 괴로움으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역시 내부로 자신의 몸을 먼저 대상으로 괴로움 이렇게 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서 무한한 우주까지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자아로 불리는 파괴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본성을 통찰로 식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삼아 무아로 여러 번 반복하여 명상합니다. 내부와 외부로 그대로 가까운 곳에서 멀리 점차로 무한한 우주까지 확장하여 명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육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몸 42부분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육문과 몸 42부분 이 부분 전체를 한목에 이렇게 궁극적 물질을 식별하고 몸 전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아까 했던 식으로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식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경행할 때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경행을 할 때도 이제 걷기 전에 눈을 감은 채로 이제 아나파나 사선정을 했다면 사선정을 확립한 다음에 몸을 4대 분석해서 육문에서 이런 물질들을 조사를 하고 42부분에서 물질들을 조사하고 그런 물질들을 조사했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가 물질을 대상으로 비파사나를 할 수 있겠죠. 비파사나를 걸으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은 대상이 아니죠. 궁극적인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는 모두 2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부터는 구체적인 물질만 해당이 되고 추상적인 물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물질은 아까 우리가 봤죠. 뭐 이런 눈 감성, 코 감성, 귀 감성, 이러한 물질, 그리고 색, 성량, 미, 촉, 물, 영양소, 생명기능, 남성 물질, 심장 물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추상적인 물질은 공간 요소, 몸암시, 말암시,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생성, 상속, 쇠퇴, 무상. 자,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식별을 해야 되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10가지 초상적인 물질은 제외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통찰로 일어나고 사라짐은 가능한 빠르게 볼 수 있어야 하지만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무아로 명상할 때는 부드럽고 천천히 합니다. 물질 깔라빠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그 특성을 명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몸을 4대 분석해서 이제 빗덩어리를 꿰뚫어 보면 자, 저렇게 비달갱이가 이렇게 밀입자로 저렇게 보이겠죠. 자, 하나를 확대하면 최소 저런 8가지 물질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몸을 대상으로 4대 식별을 했습니다. 자, 저런 갈라파가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겠죠. 저런 갈라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깔라바를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최소 8물질 있죠. 거기에 더해서 많게는 생명기능, 더 많게는 눈에는 눈감성, 귀에는 귀감성. 자, 이런 물질을 분석했을 때 그때 그 궁극적인 물질 저런 8개, 9개, 10개를 보고 무상고 무아로 해야 비파사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깔라빠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여전히 개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파사나 단계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수행하겠지만 이제 미리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죠. 자, 깔라빠에 자, 최소 8개에서 9개에서 10가지 물질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은 가만히 안 있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관하고 항상 변하니까 고정불변이 아니고 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짐에 의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관하고 또 여기에 어떤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알면서 무아로 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 여자다 나다 너다 없기 때문에 무아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로 관합니다. 자,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집중력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삼매라 그럽니까? 찰나삼매라 그러죠. 이것을 찰나삼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나삼매 위파사나 할 때는 찰나삼매를 가지고 한다는데 찰나삼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찰나삼매를 얻으려면 결국은 정신물질을 궁극적인 실제 단계까지 봐야 그 찰나삼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경전 주석서, 복주석서 가르침에 의하면 내부 5 무더기에 대해서만 위파사나 명상을 하면, 외부 5 무더기에 대해서만 위파사나 명상을 하면, 그리고 이 중에서 물질에 대해서만 위파사나 명상을 하면, 정신에 대해서만 위파사나 명상을 하면 고귀한 도를 얻을 수 없다. 인과관계, 연기를 3가지 통달지로 분별 있게 깨닫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고귀한 도를 얻을 수 없다. 모든 5 무더기를 3가지 통달지로 분별 있게 깨닫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통찰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제 내가 식별하기 쉬운 것, 좋아하는 그것에 집중해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도화가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에 대해 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취착 없는 상카라라고 불리는 무정물에 대해서도 위파사나 명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생명이 없는 그런 무생물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도 4대 식별을 해서 깔라바를 보고 저런 이제 무정물은 생명 기능이 없죠. 9번, 10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만 있습니다. 저런 8가지 물질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관합니다. 실제 수행은 오늘 설명한 것보다 좀 더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상세한 방법이 있는데 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파사나를 한다고 알아봤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파사나를 물질을 식별할 때 깔라빠들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깔라빠들이 이게 지수합풍 어떤 성격을 보는 건지, 그리고 색깔이나 냄새만 이게 영양소는 공통적으로 어떤 물질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깔라빠 색깔로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들, 그 성격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제 지대는 우리가 깔라빠의 그 단단함이 지대의 특징이거든요. 단단함을 깔라빠에는 그 단단함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단단함. 그러면 그게 지대고, 수는 이제 유동성, 응집성이 있죠. 그 유동성. 화는 뜨거움, 차가움. 풍은 미임지탱함.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깔라빠는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몸에 그 색깔을 말하는 거고, 이 냄새는 깔라빠에도 고유의 냄새에 가까워. 그러니까 몸의 냄새죠. 결국 이 빗덩어리가 몸이니까 그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식별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 분석할 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안 들은 분들은 이제 이런 우리 카페 그게 보면은 물질 식별 방법이라고 거기 있을 겁니다. 중간쯤 보면 거기에 문서 파일도 있고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식별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식별하는 방법, 영양소도 식별하는 방법이, 그렇게 깔라빠 하나를 두고 이 8가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생명기능, 눈감성 마찬가지로 9개, 10가지를 다 한 깔라빠를 두고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비파사나를 한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쪼개본다는, 지금 쪼개 깔라빠를 미세하게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 본다는 것을 그 머릿속에서 아예 마이크로적으로 아예 본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그게 보인다는 거지.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몸을 이렇게 4대 분석하면 저런 식으로 깔라빠가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은 저런 깔라빠를 분석을 하면 저런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선전 상태에서 들어가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최소 근접산매를 닦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으니까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것이 무상이다, 고다, 괴로움이다 이런 마음을 안 내도 그걸 보는 자체가 벌써 무상고 무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저기서 지수합풍에서 영양소 저거까지는 분석해도 저거까지는 추상적인 물질입니까? 저기 아니죠. 이제 구체적인 물질이죠. 저기 있는 지수합풍으로 분석된 게 궁극적인 물질에 해당됩니다. 예, 궁극적인 물질. 예. 지수합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눈감성, 코, 귀, 코, 혀, 몸, 심장성 물질. 아까 이제 공간 요소, 몸암시, 말암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물질이고, 이런 것들은 비파사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깔라빠 안에서 깔라빠
안에서 완전히 쪼개질 때까지 쪼개지 궁극적인 물질을 지수화풍, 뭐 냄새, 영양소로 분석해가지고 본다고 말이죠. 그게 자체가 궁극적인 물질. 그러니까 이제 깔라빠라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를 머금고 있는 깔라빠가 있고 9개가 있는 게 있고 10개가 있는 게 있고 저기서 있는 거는 다 궁극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깔라빠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몸암시 하는 게 몸암시죠. 그래서 깔라빠 이제 몸을 분석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일어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몸암시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깔라빠는 몸암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상적인 물질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위파사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순수적으로 그런 암시가 없고 저런 8개, 9개, 10가지가 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물질로 위파사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는데, 실제 물질을 분석할 때는 아까 이제 몸암시가 더해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질 분석 후반부에 더 하게 됩니다. 예. 깔라빠가 그렇게 순식간에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 지수화풍 408, 8가지, 그다음에 9가지, 10가지 저것이 이제 같이 동시에 있는 깔라빠가 있고 8가지가 있는 깔라빠가 있고 이렇다는 걸 본다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삼매를 닦아서 그 힘일 수도 있겠지만 저걸 그냥 딱 보는 순간 그걸 저렇게 8가지, 9가지, 10가지를 안다는 뜻입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를 잡고 하나에서 지대 식별하고, 지대에 대해서는 사라지면은 또 다른 깔라빠를 또 잡고, 그게 이제 왜냐면 8개까지는 공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단단한 이제 지대만 식별하겠죠. 그러면 지대 식별돼서 그 다음에 수대를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 풍, 뭐, 그 색깔을, 냄새, 맛, 8개는 최소 다 있죠. 다 이제 8개는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깔라빠를 잡고 해도 다 식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새로 계속 일어나는 깔라빠를 봐도 이제 그때는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8개를 다 볼 수, 예. 그리고 이제 생명 기능을 식별하는 방법은 거기서 이제 8개는 공통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8개만 있는 깔라빠가 있고 9개만 있는 깔라빠가 있고 10가지 물질만 있는 깔라빠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선별해 나가는 작업이 또 따로 진행이 돼요. 네. 보이십니까, 질문? 근데 이거 지금 아비단마에 나와 있었어. 저렇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지대라는 것도 그 분석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이제 이 경험이나 지식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뭐 현미경을 스캐닝 해보면 20만 배, 30만 배, 요즘 100만 배 수준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과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때도 일치해야 되죠. 저기 정답이다 뭐 책이 그 경전에 그래 나와 있으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래 치면 조금의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요. 그게 우리가 현재 가진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삼면을 닦아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꼭 같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원자적인 뜻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저런 하나의 깔라빠지만 저기에 최소 8가지가 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머리로 이렇게 또 우리가 몸을 분석하면 이 깔라뼈 전체 무더기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요지는 깔라빠를 봄으로써 저렇게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그 부상 고모화를 보는 그것이 주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분석함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공부를 더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겁니까? 몸을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상,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고 저렇게 깔라빠로 되어가 있고 또 깔라빠에서도 저렇게 궁극적 물질이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최소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8개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뭐 고정불변의 어떤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체도 항상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그런 애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기 위해서 분리해보는 하나의 차원이죠. 분리해서 보니까 그 역시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애착이 줄어들고 이제 그때서 이제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것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아, 몸에 대한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함으로써 통찰지가 이제 그때 생겨나는 것이 되죠. 그냥 막연하게 비파사나 한다.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저는 깔라빠 일어나 사라지 다른 존재를 봐도 그렇고 온 세상을 봐도 저렇다 하면은 그때야말로 이제 어디에도 뭐 다 똑같은데 뭘 이제 집착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통찰지가 이제 개발되는 거죠.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오늘 칠판에 그 쓰여져 있는 아니비설신이라든지 하고 또 눈시원소 몸 44 원소 해서 54가지인데 저걸 다시 분석을 해서 사대로 분석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속에서 8가지 내지 또는 10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분석하는 것도 사실 어렵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저걸 알고 있어야 그 하나하나 분석이 될 건데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부처님께서는 저걸 제가 볼 때는 저 단순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수승한 사람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위한 수행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예, 누구든지 하면은 볼 수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을 정할 사람도 없고 요즘 세대에서 또 법을 공부할 어떤 의지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아예 삼매를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 정신을 할 건데, 정신은 더 복잡한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쉬운 거 해주세요. 예? 쉬운 거 쉬운 거. 해주세요. 최대한 좀 간략하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또 듣고 이렇게 익숙해지죠. 어렵다고 아예 안 듣고 하면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놓으므로 다음에 갈라파 이야기 나면 갈라파 한번 들은 적이 있다 이래라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갈라파 처음 들으면 갈라파가 도대체 뭔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은 사실 할 것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고 다 하자면 아비담마 이제 다 이렇게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제가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전체적인 그 맥락 흐름을 짚어가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예, 아, 예. 갈라파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 물질을 분석하기 이전에는 예. 위파사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그때는 아나파나 사티와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같이 위파사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차이는, 자, 우리가 그래서 위파사나 대상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본 거거든요. 궁극적 정신 물질이라고 했죠. 궁극적인 물질이 뭔가 했을 때, 자, 저는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최소 8개, 9개, 10개를 봤을 때 궁극적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전 단계는 어떻습니까? 저걸 아직 못 본 단계죠. 그렇죠. 그럼 위파사나가 아닌 거죠. 위파사나를 아직 밀어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호흡을 잡고 그렇죠. 그때는 여전히 삼매수행,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다면 들숨날숨이 대상이다 그럼 들숨날숨을 계속 보면 되고, 니미다가 대상이다 그럼 니미다를 계속 보는 거죠. 네. 저도 질문. 네. 예, 8가지 지수화풍은 12가지 특징으로 알고요. 네. 색깔은 빛깔 형태로 알고, 만약에 냄새를 안다면은 후각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냄새를 못 맡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냄새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맛도 잘 못 보는 사람 같으면은 알 수 없는지, 식별할 수 없는지, 색깔, 냄새, 맛 두 가지. 그리고 영양소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이제 냄새 맛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후각, 코 감성, 그리고 마음의 문 같이 식별해서 동시에 식별을 하면 코 후각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서 알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후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마음 홀로 냄새를 알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혀와 혀의 문과 마음의 문 동시에 식별해서 그것을 합쳐서 보면 그것이 맛이 느껴지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 혀의 문은 사용하지 않고 마음의 문 홀로 이렇게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는 이런 거는 이제 수영 실제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때 맛까지 식별하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네. 냄새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냄새 맡았던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게 없더라면 그 자체도 불가능하겠네요. 이제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마칠까요? 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이담에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어항호도 아항호두 이당매 분양 이담에 분야 니바나사 니파나사 어짜요호도 자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나마 분야 바가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나 바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베 내사망 메사마 분야바강 분야바가 라반두 라반투 너희 이 공덕으로 너희 공덕으로 은혜를 소멸할 수 있기를 은혜를 수멸할 수 있기를 너희 이 공덕으로 너희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